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땅을 산 것과 배가 아픈 거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알고 보면 이 속담에 의학적인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바로 경련성 복통이란 질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경련성 복통에 대해 위담 한의원 권수영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격렬한 복통, 쓰리고, 뒤틀고, 쥐어짜고 증상과 강도, 원인도 다양합니다. 감기와 두통에 이어 가장 흔한 질환인 경련성 복통에 대해 한의사 권수영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요. 네. 의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면서요. 네, 우리가 뭐 경제적인 개념인 땅을 산다는 개념하고 우리가 배가 아프다는 이 신체적인 것이 서로 안 맞을 것 같지만 그 뜻은 다들 알고 있잖아요. 예. 즉, 뭐 같은 학년인 사촌이 땅을 사니까 셈이 나고, 네. 이 셈이 난다는 것은 요즘 말로 따지자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근데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배가 아프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도 뭐 우리들도 알다시피 의학적으로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배가 아프다는 말에는 사실 여러 가지 증상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오늘은 경련성 복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이건 배가 어떻게 아픈 걸 이야기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배가 아프다고 하면은 아주 심한 경우에 뭐 위암, 뭐 췌장암 이런 네.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에서 아플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경련성 복통은 이런 것보다는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뭐 스트레스라든지 네. 장시간 여행을 해서 달라진 환경 내지는 뭐 오염된 음식, 자극적인 음식, 과음, 흡연 이런 걸로 인해서 내장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기는 복통인데요. 네. 이런 복통의 양상이 한 가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부위에 따라서 뭐 쓰리면서 아플 수도 있고 쥐어 짜듯이 아플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살짝 틀면서 아플 수도 있고 콕콕콕 윗뼈부터 아랫배까지 찌르듯이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기타 뭐 이렇게 틀어버린다고 하죠. 네. 틀어버리는 통증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련성 복통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건데 일반 복통의 어떤 종합샘물사태 같은 아주 다양한 증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증상은 다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련하면은 흔히 뭐 근육이 떨리거나 움직이는 거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이런 경련성 복통은 왜 생기는 건가요? 경련이란 거는 결국은 우리 근육이 이렇게 심하게 이완이 되는 걸 말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우리 위장의 근육이 보이겠죠? 위장은 내시경으로는 여기를 보겠지만 여기가 근육층이거든요. 네. 이 근육층은, 내가 막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고, 움직이지 마라 해서 못 움직이게 하는 그런 근육층이 아니라 네. 뇌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근육입니다. 네. 특히 근데 이런 근육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 아세트콜린이라는 물질인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걸 받게 되면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이 아세트콜린이 과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근육의 움직임이 연동 운동을 해가지고 위를 움직이는 것 이상으로 네. 급격하게 빨리 움직이게 되면은 이 급격한 운동에서 위가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수축을 했을 때 생기는 통증이 경련성 복통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일반적인 우리가 복통에서 어떤 원인불명 복통의 90% 정도는 이 경련성 복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환자분들한테 당신의 복통의 원인은 경련성 복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대부분 놀라시고 좀 낯설어하고 이런 반응이 있겠지만 경련성 복통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복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그 위에서 아세틸콜린 같은 분비가 늘면서 네. 근육이 많이 움직여서 배가 아프다는 건데 네. 그러면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늘어나는데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과식이라든지 과음이라든지 자극적인 음식, 뭐 오염된 음식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겠죠.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증가가 되면은 위의 평혈근의 움직임이 경련이 돼가지고 경련성 복통이 발생하는데요. 네. 이건 단순히 복통만 일으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액의 분비도 촉진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복통이 이게 단순히 복통에서 시작을 했지만 오래 놔두고 방치하게 되면은 근만성 위염이라든지 위궤양
여러 가지 위장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통의 위치라든지 복통의 양상에 따라서 이 통증 치료의 방법이 좀 세분화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이 명치 쪽이 꽉 이렇게 단단해져 굳어져 있는 통증이 있어요. 네. 이런 통증은 일반적으로 체기와 더불어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한방에서 말하는 녹이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간의 기운이 이렇게 횡역을 한다고 표현을 하죠. 네. 이런 간기가 횡역하게 되면은 위 뚜껑에 분문이라고 하거든요. 이 분문부가 꽉 조여든다는 느낌이 나면서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통증이 있게 되면은 먹을 때마다 잘 체하고 네. 막힌 듯한 느낌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예. 따라서 이런 것을 치료를 할 때는 이 체기를 내려주는 치료와 동시에 화가 나 있는 간을 풀어주는 소간을 시켜주는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야만이 잘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치 부위가 조이는 느낌이 날 때는 네. 간과 그러니까 다른 장기와의 조화를 같이 맞춰준다는 건데요. 네. 콕콕 쑤시는 통증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배가.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윗배부터 아랫배까지 꼭꼭 찌른다는 이런 명치 통증과 다른 복부의 통증은 그 원인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까는 좀 화라고 한다면 여기는 네. 긴장이나 이렇게 좀 축 가라앉은 어떤 네네. 위축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심약한 상태에서 오래 지속이 되면 심장이나 우리 진액이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은 위장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위장이 어떤 빈혈 상태가 되니까 위장의 기운도 약해지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위의 기운이 약해지니까 위가 잘 경련이 일어나고 잘 뭉치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진액이나 혈액을 보충해주는 치료 방법을 쓰는데 아까 그 명치 통증하고 이 콕콕 찌르는 통증의 감별점을 보자면 물론 위치상으로도 차이가 있겠지만 네. 아까 치료는 오로지 이렇게 막힌 걸 뚫어주는 네. 그런 어떤 치료를 한다면 이 치료는 이 위장의 경련을 풀어주는 치료와 동시에 충분한 혈액이나 진액을 보충을 해주는 치료를 병행을 해야 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좀 다른 증상을 이야기해 볼게요. 네.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좀 답답하게 막히는 듯한 느낌이 배에 들면 네. 이것도 치료 방법이 다른가요? 네, 뭐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고 나서 생기는 통증은 기능성 소화불량에 의해서 복부에 가스가 많이 차서 복부 팽만이 생길 때 생긴 증상인데요. 네. 음식을 먹어서 이게 소화가 안 되면은 뱃속에서 이게 가득 차가지고 가스가 발생을 하는데 반면에 이런 음식 찌꺼기나 이런 거로 인해서 위가 굉장히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분이라면은 네. 이 풍선이 충분히 부풀었는데 못 부풀나고 터질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생기는 이런 통증이죠. 이런 통증은 먼저 뱃속에 있는 이 가스를 제거하는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와 동시에 위의 이 외벽이 이렇게 굳어지고 단단하게 굳어진 이 담적 독소를 풀어주는 치료와 같이 병행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알으셔야 될 것이 이러한 어떤 음식에 의해서 이런 통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 네. 반면에 위의 기능이나 장의 기능이 너무너무 떨어져가지고 이 소화 진행 속도가 떨어져서 생긴 가스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좀 다른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나 뭐 이런데 좌상복부, 우상복부 이런 쪽에서 이런 가스가 찬다 통증을 느끼는 경우는 변이 잘 나오지 못해가지고 대장 내부에 가스가 많이 차는 경우 이 좌상복부에 있는 췌장을 자극할 수가 있고 우상복부에 있는 간을 자극을 해가지고 생기는 복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네. 복통은 먼저 변을 좀 편하게 내보내는 변비 치료를 같이 하시면 훨씬 더 빠른 치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은 가스가 찬 느낌이어도 그 원인은 또 다를 수 있네요. 네. 예. 그런가 하면 배가 유난히 차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경우 배가 뭐 살살 틀듯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경우 장염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장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묽은 변이 있는지 꼭 파악을 하시고 묽은 변이 있다면 장염을 의심하시고 그 장염의 원인을 먼저 치료를 하는 치료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변이 묵지 않다고 하더라도 평소 타고나기를 뭐 위가 좀 차고 네. 냉하신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결국은 이 하복부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한방에서는 뜸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하복부 쪽으로 선택적으로 좀 따뜻하게 해주는 약이 있습니다. 이런 투약을 해가지고 같이 치료를 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경련성 복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경련성 목통을 예방한다.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그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음식에 대한 주의를 하면 되겠는데요. 먼저, 음식을 꼭꼭꼭 오래 씹어 먹는 습관을 가져야겠죠. 그래야 위에 크게 무리를 안 주니까 통증이 안 일어나겠고, 또 좀 예민하시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평소 때 많이 받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식사를 좀 과식은 하지 마시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 이런 거 꼭 갖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랫배가 살살 차고 이렇게 아프신 분들은 위나 장이 많이 약하시기 때문에 오염된 음식 또 차가운 음식 이런 건 좀 피해 주시는 것이 건강의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경련성 복통의 예방법, 음식을 천천히 꼭꼭 오래 씹어 먹는 게 좋다고 하네요. 오늘 한의사 권수연 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